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 모아서 정리하고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지금 현재 1628불입니다. 한때 1400불대까지 떨어졌었죠. 떨어지자마자 세력들이 바로 주워 먹으면서 다시 끌어올린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암호화폐들은 이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힘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은 나날이 올라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들입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서구 대표가 업비트 개발자 회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카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프로젝트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카카오의 암호화폐 클레이 상장을 검토할 것이다. 자, 과연 업비트에서 클레이를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인가? 자, 한편 지난 7월 그라운드X의 한재선 대표는 클레이 상장 계획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가 최근에는 클레이 상장 및 유통 여부에 대해서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로 입장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기자회견에서 이서구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해와 바뀐 것이 없다. 네, 여러분들도 바로 짐작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를 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 6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안이 발표된 후에 협회 차원에서 거래소 간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쥐똥만큼도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바쁘죠. 패싸움 하느라 바쁩니다. 나라를 완전히 두 개로 갈라놓고 국회의원들은 계속 싸움박질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서민들의 생활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국민들까지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패싸움에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권에도 전부 다 도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사태가 일어나면 싸우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정리를 해가지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밝혀지는 나쁜 놈들은 능지처참에 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상황이 이래가지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암호화폐 업계에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방향에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엔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일부 상업기관과 결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클로즈 루프 테스트를 시작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나름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소식에도 나왔지만은 일본도 마찬가지죠.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계속해서 트론 소식입니다. 저스틴 선이 SNS 계정을 통해서 트론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의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캐시 마켓에 상장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저스틴 선의 가장 큰 목표가 미국 시장에 미국 거래소들에 트론이 상장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OKX에서 최근에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었는데요. 이는 바로 월렛 업데이트 영향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OK코인이라는 또 다른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개발자들에게 최대 1000개의 비트코인을 후원할 계획인데 함께 비트코인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자마자 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것은 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라이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놈들이죠. 그런데 이런 놈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비트코인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비트코인을 후원한다. 이게 무슨 헛소리인지 정신이 해외 관광이라도 나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형 거래소 후오비에서 블록체인 핸드폰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삼성에서도 블록체인 핸드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후오비가 출시하게 될 블록체인 핸드폰은 일단 안드로이드 기반의 핸드폰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가격은 외화 기준 $515, 후오비 토큰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굉장히 친숙한 그런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 블록체인 핸드폰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지역 국가 부룬디 공화국이 최근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배경이 좀 웃긴데요. 이 부룬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금융 당국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를 하니까 아니 그런 것은 못 해주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니네들 암호화폐 거래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금지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나 있었으면 중간이나 갔을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할까요? 아니죠. 인도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었는데 다 숨어서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하겠죠. 자, 그 다음은 아르헨티나 소식을 잠깐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르헨티나 통화의 가치가 급락하자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그 돈을 찾아가지고 달러라든지 외화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아르헨티나 법정 통화 가치 하락을 우려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시민들로 하여금 외환 거래를 중지시켰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 외환 거래를 할 수 없으면은 그 돈을 어디다 저장을 하게 될 것인가? 바로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달러를 살 수 없으니까 이 비트코인을 좀 사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전달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엔 오랜만에 스텔라에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자산 관리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리턴이 정부 증권 투자 펀드를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들은 이 펀드를 암호화폐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최소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스텔라의 크립토그래픽 보안 및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텔라 루멘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든지 그런 소식이 나왔었으면 가격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이 코인, 스텔라 루멘 코인의 직접적인 호재들도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의 전무이사가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클래식 아틀란티스 하드포크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은 라이트코인 찰리리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찰리리가 트위터를 통해서 대시는 너무 중앙화된 프로젝트다라고 비판했고 그 전에는 대시를 스캠이라 부른 적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이 찰리리는 대시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이런 식으로 직접 나서가지고 다른 프로젝트를 비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대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찰리리를 좀 탐탁치 않게 여기지 않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구글과 영국 버진그룹의 창립자 리차드 브랜슨이 투자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죠. 블록체인닷컴이 5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리진 프로토콜 등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쉬어가는 재밌는 영상 보는 시간 또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아이언맨.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아이언맨 흉내를 낼 것인지 한번 보시죠. 자, 뭐 아이언맨까지는 아니지만은 아이언맨 흉내맨 정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은 아이언맨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날도 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토큰 게이지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한데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비트코인 해시율이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이 비트코인 해시율은 지난 8월 처음으로 초당 80 퀀틸리언을 넘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매일매일 최고치 기록을 갱신해 왔었습니다. 해시율은 비트코인 거래 처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컴퓨터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사용 가능한 전력이 많아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이 강화됩니다. 게다가 해시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미래의 비트코인 가치에 기대를 거는 채굴자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점유율 상승 그리고 해시율 상승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월간 저점은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크립토 포테이토는 비트코인이 최근 몇 달 동안 상승세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월간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강세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투기적인 자산보다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들이 바로 바네크와 벡트, 이제 어제 ETF 관련된 주식을 팔기 시작한 바네크, 그리고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 벡트, 이 둘이 비트코인의 새로운 최고치 견인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고 있죠. 저도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몇 번을 이야기해도 너무하지 않은 바로 이 브렉시트, 영국의 신임 총리는 이제 브렉시트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라고 강력한 의견을 표출한 바가 여러 번이 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전날 비트코인 급등세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다. 시장 분석가들은 영국이 아무 조건 없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게 될 경우, 브렉시트가 시행이 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브렉시트가 결정되게 될 날짜는 10월 31일이죠.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영국,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힘이 강해지자 자기 자식을 자랑하듯 비트코인 찬양론자들은 목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서 의기양양합니다.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두 번 다시 알트 시즌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열받게 한, 빡치게 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의 말을 뒷받침이라도 해주는 듯이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들은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켄터링 클락 블록 루츠 창업자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알트코인 상승은 절대로 올 수 없을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 생각하기 때문이었으며 더 저렴한 알트코인이 향후 미래 비트코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다. 그러나 반면 비트코인은 시장이 선택한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도피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유동성의 관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지 않는 한 알트코인 랠리는 다시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밀려 들어와서 제대로 된 알트코인들도 함께 상승해주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아름다운 광경,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비트코인은 무엇을 하고 있나? 보시면은 열심히 상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맞닥뜨린 저항선이 꽤 강한 녀석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때려 부셔야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시총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딱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딱 봐도 하락세죠. 계속해서 밑으로 내리 꽂을 것만 같은 그런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비트코인 차트를 뒤집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조정 및 급작스러운 약간의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이 볼륨과 함께 가격은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올라갈 것인지는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 비트코인 하락을 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항상 조심조심 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그림이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신중하게 성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크립토 토마토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아온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래 도움을 받았으니 내가 광고를 봐주겠어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쁘신 분들은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그냥 광고를 켜 놓으시고 다른 본일을 보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